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만 켜면 손가락 하나로 수천 명의 이성을 만날 수 있고 클릭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성적 판타지가 고화질 영상으로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개방되었고 자유롭고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성관계를 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먹을 게 넘쳐나는 뷔페에 들어갔는데 정작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꼴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 아니 인류라는 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궁금해할지도 모르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자바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더 많은 궁금할지도 모르는 영상을 받아보세요. 자, 보세요. 주류 언론에서는 맨날 MZ세대가 연애를 포기했네, 경제가 어려워서 결혼을 안 하네 같은 뻔한 소리만 늘어놓죠. 하지만 숫자는 훨씬 더 잔혹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미국의 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남성 중 지난 1년간 성관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2008년 10%에서 최근 30%까지 치솟았습니다. 3명 중 1명은 아예 셧다운 상태라는 겁니다. 일본은 더 심각하죠. 이른바 절식남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20대 남성의 약 40%가 성경험이 전혀 없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국요? 말할 것도 없죠. 서울 거주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응답이 무려 36%에 달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섹슈얼한 이미지에 노출되어 살고 있지만 실제 인간관계는 역사상 가장 건조해졌다는 역설이죠.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인구학적 대재앙의 전조입니다. 여러분은 데이팅 앱이 솔로들의 구세주라고 생각하시나요? 틴더, 범블 같은 앱들이 넘쳐나는데 왜 연애는 더 힘들어질까요? 여기서 경제학의 파레토 법칙이 등장합니다. 상위 20%의 매력적인 남성이 하위 80%의 여성을 독식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데이팅 앱에서 남성 사용자의 하위 80%는 상위 20%의 여성에게 거의 선택받지 못합니다. 반면 여성들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좋아요, 공세 속에서 선택마비 현상을 겪죠. 자, 여기서 권력의 심리학이 작동합니다. 상위권 남성들은 굳이 한 명에게 정착할 이유가 없어지고 대다수의 일반 남성들은 반복되는 거절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아예 시장에서 퇴장해버립니다. 어차피 안 될 거 시도조차 안 하겠다는 전략적 포기죠. 플랫폼은 우리를 연결해준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불평등과 박탈감만 양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섹스 안 하면 좀 어때? 다른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맞습니다. 그 다른 즐거움이 인류를 멸종으로 몰아넣고 있죠. 바로 4K 고화질로 쏟아지는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우리 뇌의 보상 체계는 수만 년 동안 노력해서 파트너를 찾고 관계를 맺었을 때 도파민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0.1초 만에 뇌에 도파민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포르노 시청은 전두엽의 회백질을 수축시킵니다. 실제 이성을 만나서 교감하고 갈등을 조절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에너지를 뇌가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짜 쾌락에 중독된 뇌에게 실제 성관계는 가성비 떨어지는 노동일 뿐입니다. 인류의 번식 본능이 디지털 마약에 해킹당한 셈이죠. 과거에는 성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금지된 열매가 더 달콤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투명하고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성적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 성적 권태가 들어선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모든 것이 허용된 환경에서 오히려 욕구를 잃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정치적 올바름이나 미투 운동 이후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죠. 물론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추파나 접근조차 리스크로 간주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문제가 될 뺀 그냥 혼자 있겠다는 생존 본능적 위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가져온 건 풍요가 아니라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차가운 정적입니다. 자, 이제 가장 뼈아픈 이야기를 해보죠. 대한민국 출산율 0.7명. 이건 국가 소멸 수준입니다. 정부는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며 아기 낳으라고 독촉하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관계 자체가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아져도 성관계 빈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죠. 왜냐고요? 우리는 타인과 몸을 섞는 원초적인 행위보다 혼자서 화면을 보는 고립된 안락함을 선택하도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경제적 재앙으로 직결됩니다. 소비가 줄고 노동력이 사라지며 연금 제도는 붕괴합니다. 섹스리스는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소리 없는 테러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름 돋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1960년대 행동과학자 존 카룬이 수행한 유니버스 25 실험입니다. 쥐들에게 무한한 음식과 물, 완벽한 주거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천국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개체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자 쥐들은 갑자기 번식을 중단했습니다. 암컷은 새끼를 돌보지 않았고 수컷들은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오직 자신의 털을 가꾸는 일증 자기애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들을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불렀죠. 결국 이 사회는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전멸했습니다. 지금의 인류가 이 아름다운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짜 자유와 디지털 쾌락에 빠져 종족 번식이라는 본능마저 거세당한 채 죽어가는 쥐들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멸종 시나리오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화면 속에서 고독하게 멸종을 맞이할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을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잡아봐는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